자, 반갑습니다. 자, 백마고 이제 교과서 끝났고 오늘부터 부교재 외부지문 나가죠. 자, 외부지문 나가기 전에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교재 받아봐서 좀 펴봤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교재부터는 전략 노트라고 해서 이제 쌤이 만든 교재로 이번 1학기 때 진도를 나갔었는데 여러분들한테 1학기 제가 강의하는 동안에 받았던 피드백들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할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는 참 수능과는 좀 다르게 저는 수능 강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확신이 좀 어느 정도는 있는데 내신은 하면 할수록 좀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학교 시험이다 보니까 변수가 좀 많아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어떻게 하면 간결하게 최소화해서 가르친 다음에 개념을 그다음에 그걸 얼마나 다양하게 접목시켜서 훈련시킬까가 제 교육의 방침인데 자, 일단 내신은 그래서 그거를 좀 토대로 만들었다가 또 너무 간결하니까 애들이 다양한 변수에서 넘어지는 걸 보고 아 그러면 어느 정도 양도 채워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이를 지키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무수히 많이 수정을 해나가면서 갖고 가야 될 텐데 어쨌든 이번에는 하나 확실한 건 이번에 전략 노트를 좀 어느 정도 리뉴얼 하니까 조금 길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간단함과 그 다음에 알차게 좀 공부한다는 느낌을 조금 섞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좋아요라고 칭찬해줬던 부분 그리고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 내가 너네 이제 전략 노트를 쭉 보잖아요. 그러면 좀 안 쓰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덜어냈어요. 그래서 완전 간단하게 그래야 저도 편집 속도가 올라가서 여러분들 교재가 빨리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다 고려해서 지금 만들었는데 일단은 어떻게 쓰는지 좀 보여줄게요. 자, 1쪽 보시면 여긴 똑같죠. 자, 제가 늘 얘기했어요.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 제가 가르친 내용, 그리고 책에 있는 내용이 다 따로 흩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3중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프린트물 받잖아요. 거기서 이제 필기를 하시면 그거를 이 학교진도 내용에 제발 좀 옮겨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옮기면서 공부하는 효과, 그리고 옮겨 놓은 다음에 내가 가르친 거, 학교에서 가르친 거, 그리고 책에 있는 내용이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특히 이제 복습 관리도 조금 유념해서 이제 좀 신경 써서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너네가 지문을 몇 번을 읽었는지 내가 좀 이제 앞으로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워크북 진척 상황이 안 좋거나 문제를 잘 못 풀고 있으면 제가 여기 복습 관리 칸에 가서 볼 거예요. 우선순위는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복습 몇 번 했는지. 우선순위 상은 전반적인 지문의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내용 이해가 필요한 경우, 중은 내용은 이해되는데 문법이나 몇 개 그 단어만 좀 알면 되는 경우, 하는 진짜 이거는 그냥 문제풀이만 하면 될 것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나누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발 학교 진도 내용은 넘겨주시고 자, 이쪽 여기가 원래 옛날에 논리연구라서 뒤에 있었잖아요. 맨날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너무 동선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이걸 맨 앞으로 배치했고 이걸로 이제 생각보다 이거를 활용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문제 연구 이런 건 다 덜어냈고요. 문제는 제가 아무리 예측해도 뭐 예측해서 적중하면 좋은데 그럴 확률도 그렇게 높지도 않을 뿐더러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그냥 과감히 제꼈고요. 그래서 여기선 진짜 말 그대로 내용만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시키는 방향으로 조금 제가 해설을 좀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문장을 한 문장 한 문장으로 잘라가지고 이 문장은 어떤지 그래서 문법적으로 내용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한 시중에 있는 좋은 자료 제가 이제 이걸 유료로 제가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넣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내가 가르치는 거,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왜냐면 책은 상세하게 써줄 수 있잖아. 근데 나는 시간 관계상이기도 하거니와 학원이면 당연히 출제할 확률이 높은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효율성에 집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르치지 않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독학하다가 혼자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생기면 여기서 확인할 수도 있을 용도뿐만 아니라 일단 내신은 꼼꼼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걸 좀 살렸어요. 예전에는 시중 자료 저는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네한테 도움되는 방향이라면 이게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넣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지문 분석을 이제 이쪽에서 하잖아요. 3쪽부터는 제가 이제 문장을 이렇게 하나하나 찢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할 것 같은 거는 이렇게 하나 찢어서 이렇게 문장을 볼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게 3번 문장 동그라미 3이잖아. 3번 문장으로 니네가 이제 3쪽 여기 내용 정리 가서 내가 설명하는 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더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웬만하면 제가 얘기하는 게 다 여기 아마 써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신 공부는 항상 유념하셔야 되는 게 일단 1단계는 너무 한꺼번에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단계별로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이 시중교재 안 쓰려고 했던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얘네는 너무 상세하게 다 써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중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 공부해야 되는 줄 알고 막 이걸 일일이 다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워크북을 풀면서 내 감각을 빨리 끌어올려야 되는데 계속 책만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이럴까 봐 이제 시중 요거 상세 분석서를 안 주는 이유였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좀 유념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걸 먼저 다 공부하고요. 워크북을 풀다 문제를 풀다가 이거는 쌤이 안 가르치신 것 같은데 라는 부분만 그때 와서 보는 거야. 절대로 분석서는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그러실까봐 노파심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6쪽. 자, 최종 점검 이거 되게 잘 활용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운 게 제대로 학습한 게 맞는지 여기서 점검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한 밑줄 정도만 쳐놓고 별도의 힌트 아무것도 안 줬어. 그러니까 너네가 만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쭉 가르치잖아. 이거 다 여기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것들을 내가 다 체크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문장 설명할 거잖아요. 그럼 제가 선별한 문장들은 거기다 그 여기 문장 번호에다 별 붙이세요. 그러면서 하시면 확실히 공부할 때 편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종 점검 활용 잘 하세요. 이거 하면은 그러니까 시험 직전주나 전날에 하면 되게 유용하더라고. 이거 잘 활용한 친구들이 이번 기말고사 때 성적이 꽤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최종 점검 꼭 활용하시고, 특히 이제 7쪽 문제풀이 오답 노트 있죠. 이거 좀 활용하세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오답 노트가 왜 중요하냐면요. 너네가 문제를 풀고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를 미리 가늠하고 훈련하는 거잖아. 그래서 문제풀이 최종 점검 이거 오답 노트는요 아무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버릴까 말까 진짜 고민하다가 이건 그냥 살렸어요. 왜냐면 확실히 문제풀이랑 워크북이 진짜 중요해요. 내신 성적에서. 그러니까 문제풀이 솔직히 시중에서 가져오는 문제들이 퀄리티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해설을 해줄 때 아니면 1대1 첨삭 받을 때 이거는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내가 알려줄 거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거는 좀 중요해. 너 되게 좋은 거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피드백을 주는 문제들은 제발 여기다가 정리 좀 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훈련을 했고 했는지 확인을 해야, 그래야 좀 더 동선을 효율적으로 가져가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내신 대비해서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랑 워크북 아직 나는 개념이 좀 안 된 것 같아. 나 아직 단어를 안 외운 것 같아. 해갖고 차일피일 미루면 그냥 니네만 똥 싸는 거야. 아시겠지? 그러니까 워크북으로 바로 넘어가야 돼. 오늘 수업 듣고. 그래서 워크북은 여러분들 하는 거 보고 제가 직접 풀어봤어. 그냥 사이트에서 내가 다운받아서 워크북 그냥 내가 풀어보면서 이래서 이게 애들한테 필요하구나 이러면서 살릴 거 살리고 그다음에 죽일 거 죽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맨 마지막에 있던 그 빈칸 영작 있잖아요. 그것 빼고는 다 살렸어요. 그래서 해석 연습도 하시고 빈칸 채우기도 하시고 양자택일도 하시고 문법 틀린 거 고치는 것도 다 하시고 문단 배열도 하시고 심지어 그 문장 배열 있죠. 그거 내가 시간 오래 걸리니까 하지마 했는데 야 그거 중요하더라. 문장을 하나하나 배열하니까 문장의 기본적인 구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술형 그 공부할 때 문장 배열이 중요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워크북은요 이제는 어차피 필요 없는 거 다 덜어냈고 그리고 중요한 거 다시 다 살려서 워크북은 조금 더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 하나라도 안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다 하세요. 특히 부교재는요. 교과서는 제가 어차피 알아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교과서는 직전주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하라는 대로 꼭 하셨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그렇게 교재 사용법을 미리 설명을 드리고, 자, 문제풀이 연습 문제는 워크북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때 드릴게요. 아시겠죠? 워크북에 집중하라는 의미에서 문제풀이는 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있으면 저한테 개별 질문 하세요. 그래서 교과서는 이제 최대한 활용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시험이 끝날 때 막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첫째, 너가 갖고 있는 모든 분산된 자료를 여 하나에다 모으는 거야. 그러라고 만들어준 거고요. 둘째, 그리고 공부는 항상 효율적으로. 내가 집중해야 될 부분에 집중하고 쓸데없는 것들은 일단은 냅두고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본다. 그러라고, 그러니까 이건 맨날 들고 다니니까 전략 노트랑 단어장은 맨날 들고 다니세요. 그리고 유바니어 여기서 사라졌잖아요. 유바니어가 일단 편집 속도가 너무 느리게 하는 원흉이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니네 잘 안 보더라고 공부할 때. 그래서 유바니어는 당연히 언제? 시험 직전주에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어휘 중요하다고 한 애들 있잖아. 여기서 이제 유바니어 따로 여기다 안 적어줄 거야. 나중에 알아서 단어장을 쭉 만들어서 줄 테니까 여기 특히 이제 V라고 하는 애들 있지? 얘네들은 이제 제가 유바니어로 다 잡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해설할 때는 얘가 이 지문에서 내용상으로 되게 중요한 단어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짜 각설하고 1번 지문부터 볼게요. 다행히 5번 지문까지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짝 하나씩 볼게요. 자, in a natural world, 자연 세상에서 만약에 동물이 어떤 식물을 섭취하는데
with enough anti-nutrients, anti-nutrients. nutrient가 영양 성분인데 anti가 반대, 우리 안티펜 할 때 그 안티예요. 그러니까 반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영양소와 항영양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영양 성분이 우리한테 반대된다는 걸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충분한 항영양소를 갖고 있는 식물을 만약에 섭취하면,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한대? unwell.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게 하는 그런 항영양소가 담긴 식물을 먹으면 it won't eat that plant again. 그걸 다시 당연히 안 먹겠죠. 학습이 된 거지. 아, 이건 먹으면 안 돼. 이러고. 그래서 intuitively, intuitive는 직관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동물들은 또한 알아. 어떻게 그 식물을 피해야 된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안다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 식물은 먹으면 안 되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 본능인 거죠. 그래서 years of evolution and information being passed down. pass down은 전수하다, 아래 세대로 내려다 주다. 그래서 이런 진화가 쭉 계속되고 정보가 계속 이제 전수가 돼서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거야? 결국 동물들의 innate가 타고난,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원래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동물들의 이 타고난 지능은 뭘 의미합니까? 라고 하면 자기들한테 기분이 안 좋게 하는 음식을 안 먹도록 피하도록 하는 게 이제 동물들의 본능이 됐다라는 거죠. 자, 동물은 항영양소가 담긴 먹이를 피하도록 진화했다 라고 하면 돼요. 자, 동물은 항영양소가 담긴 먹이를 피하도록 진화했다. 자, 근데 요 봐봐. 지금 내가 여기다 반전이라 했지. 반전이라는 건 앞에서 한 얘기랑 다른 말 하겠다라는 거네. 그러니까 3번까지 이게 중심인 줄 알았는데 중심이 아니라는 거야. So this intuition though is not just seen in animals. 그러니까 뭐래요? 이러한 직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 뒤집혔죠. It's not just seen in animals. 동물들한테 보이는 건 아니라는 거. 그저 동물들한테 보이지 않는다는 건 다른 동물들한테도 보인다는 거네. 그랬더니 5번 보니까 Have you ever wondered why most children hate vegetables? 왜 애들이 채소 먹기 싫어하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들 되게 고생하시잖아. 애들 채소 먹는 거 싫어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편식하면은 영양분 박살나니까 균형이 어떻게든 억지로 먹게 하시잖아. 그러니까 이거 애들 얘기한 거예요. 애들. 알겠지? 자, 애들이 왜 채소 싫어하는지 아세요? 왜 그러긴요. 동물만 그런 게 아니라 했잖아요. 이 stay away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내려가려고 한 거구나. 이제 흐름 잡혔죠. 자, Dr. Stephen Gundry justifies this as part of our genetic programming, our inner intelligence. 자, genetic programming, 유전적인 프로그래밍, 유전적 프로그래밍은 사실 서양권에서 되게 문화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외우셔도 돼요. 단어 외우듯이.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애초에 정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천적인 특징이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뒤에 뭐라고 해놨어? inner intelligence. 우리 내면에, 안에 갖고 있는 지능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intelligence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뭐해? 흐름이 유지되고 있죠. 그러니까 전문가에 따르면 이게 결국 뭐라는 거야? 우리의 타고난 본능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since many vegetables are full of anti-nutrients. 그래서 채소가, 이거 봐, 지금 식물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먹이를 조금 좀 축소할까요? 먹이라고 하면 너무 커지니까 뭐 육식도 될 수도 있으니까 채소라고 좀 바꿀게요. 좀 더 구체화할게요. 자, 그래서 anti-nutrients가 가득한 채소가 anti-nutrients 가득하니까 채소가. 그래서 너의 신체는 tries to keep you away from them. 그것들로부터 너를 멀리 떨어진 채로 묶어두려고 해. 그러니까 못 먹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while you are still fragile and in development. 그래서 너네가 development, 아이가 이제 발전, 그러니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거 fragile, 그 르세라핌 곡 제목이잖아. anti-fragile. fragile이 연약한이라는 뜻이죠. 뭔가 깨지기 쉽다. 그래서 뭔가 좀 애들이면 아직 연약하잖아요. 연약한 단계에서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가 그거를 못 먹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한 stay away랑 같은 뜻인 거죠. 그지? 자, 그래서 it does this by making your taste bud. taste bud은 미뢰. 그러니까 저기 혀에 있는 감각, 맛을 느끼게 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perceive these flavors. 이러한 맛을 어떻게 perceive? 인식한다? 나쁘고 심지어 역겹다. 그러니까 막
채소 같은 거 먹으면 좀 쓴맛 나는 애들 있잖아. 그거야,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어린애한테 치커리 먹으라고 하면 당연히 싫어하지. 그러니까 그 살짝 나는 그 쓴맛이 싫다는 거지. 왜? 아직은 애들이 그거를 견디기에는 몸이 허약하니까 일부러 맛을 맛없게 해갖고 못 먹게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as you grow, 그럼 이제 7번까지 정리 좀 해야죠. 7번까지는 결국 뭐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여기가 지문의 핵심이죠. 결국은 동물 얘기한 건 유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얘기한 겁니다. 아이들은 채소를 싫어하는 것이 본능적이다. 본능적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근데 8, 9가 조금 독특해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채소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진짜 싫어했거든요. 어렸을 때 진짜 풀떼기는 맨날 엄마한테 관상용에다 샐러드는 절대 안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샐러드 맛있어요. 그러니까 as you grow and your body becomes stronger enough to tolerate 이러한 항영양소를 좀 이제 견딜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갑자기 그때부터는 더 이상 그 채소가 맛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이라는 거, 아이들. 알겠지? 그러니까 아이들일 땐 싫은데 이제 나중에 성장하고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채소가 맛없지 않게 된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성장하고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채소가 맛없지 않게 됨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흐름이 좀 중요하겠죠. 이게 원래 문장 삽입으로 출제됐는데 저는 그래서 순서별로도 좀 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문법상으로 막 중요한 게 엄청 많거나 그러지 않은 문제라서 그래서 순서별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좀 중심 내용 위주로 좀 출제되지 않을까. 서술형도 좀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객관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그랬을 때는 중심 내용, 즉 이 내용이 뭐냐? 자, 채소를 아이들은 싫어하는데 왜?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거야. 그지? 근데 성장하고 어른이 되면 나중엔 괜찮아진다. 어때요? 아이와 어른으로 나눠지니까 이거 한 줄 요약 문제 A, B 빈칸 뚫어서 찾는 거 있죠. 그거 내기도 딱 좋지. 그래서 그걸로 출제되지 않을까. 이따가 내용 정리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문장 하나씩 볼게요. 자, 문장 하나씩 보기 위해서 자, 이제 바로 3쪽 피시면 되겠네요. 자, 3번 문장. 자, 3번 문장은 지금 일단 요 책에서는 여기 요약서에서는 이 being passed down이 이렇게 수식한다. 그래서 years of evolution and information 얘가 주어가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동사는 created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this innate intelligence가 목적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장을 분석을 해놨던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기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게 그러니까 분사가 앞에 수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사구가 수식할 때는 사실 빙을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빙을 보통은 생략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years of evolution and information passed down created this innate intelligence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여기 뒤에 동사가 바로 연달아 나오니까 얘가 분사구로 쓰였다라는 거를 명시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빙을 썼다. 이게 제 추론이고요. 두 번째는 어쩌면 분사구로 안 썼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시험에는 안 나올, 그러니까 시험에는 얘가 어쨌든 준동사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주어를 수식한다. 즉 얘가 의미상의 주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얘가 동사 위치다. 사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색다른 건 저는 이게 다 주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왜냐면 사실 굳이 이렇게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being passed down이라 해서. 그래서 어쩌면 이게 동명사가 되고 제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수년의 진화와 그 다음에 정보가 계속 대대손손 내려오는 것이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혹시 저는 이렇게 쓴 것 같은데 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 이렇게 쓴 게 통상적이진 않거든. 보통 분사를 생략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할 거면 사실 저렇게 쓰는 건 좀 어감이 안 맞아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추론을 좀 해볼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시험에 나오는 건 얘가 준동사 자리니까 그리고 수동으로 써야겠죠. 얘가 사람들에게 후세들에게 전수돼야 되니까 수동으로 쓰여서 being passed down으로 써야 된다. 아니면 passed down으로 축약해서 쓸 수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justify는 이게 뜻이 정당화하다라는 뜻이에요. 정당화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막 뭐
나의 변명을 정당화하다 이렇게도 쓰겠지만 여기서 정당화하다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저 박사가 이 부분을 우리의 genetic 그러니까 우리의 선천적인 부분으로 정당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아 우리가 이런 이유는 저래서 그래 이렇게 이걸 연결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즉 아이들이 채소를 싫어하는 이유가 우리의 선천적인 특징이야 라고 규정해줬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올바른 쪽으로 맞춰주다라는 뜻이에요. 이 justify가. 자, 그러면 단어는 저렇게 외우시면 되고 나중에 유반이어 잡아드릴게요. 자, since many vegetables are full of anti-nutrients, your body tries to keep A from B. 그래서 A를 B로부터 막다, 지키다. 이해되죠? 그래서 keep도 되고 근데 이게 사실 protect 같은 걸 쓰려면 이 away를 지워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away를 지운다면 keep을 뭐로 바꿀 수도 있어요? 저기 prevent라든가 protect라고 하시면 되겠죠. 왜냐면 away라고 하면 그 좀 말이 좀 이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keep away가 결국 prevent랑 protect랑 같다. 이거 그 중딩 때 배우는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fragile은 연약한이라는 뜻이에요. 뭐 vulnerable이라든가 prone이라든가 좀 어려운 단어도 있거든요. 그걸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fragile은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건 별표 치고 이 지문은 7번에 있는 저 fragile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겠구나. 특히 언제? 저기 중심 내용, 요지나 주제 같은 문제를 출제할 때 저거 유반이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죠. 자, 9번. 자, 이렇게 제가 선별한 문장들은 다 별표 쳐놓으세요. 공부하기 편하시게. 자, as you grow, 그리고 그것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답을로 하지 마세요. As you grow and your body becomes stronger enough to tolerate. 자, tolerate도 알아야 되는 단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참을 수 있으면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맛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요거를 enough를 썼잖아요. 그래서 enough를 쓰면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자, 여기에 만약에 V라고 했으면 vocabulary, 그러니까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고, 여기에 만약에 G라고 써 있으면 grammar, 즉 문법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W는 뭐냐면 writing, 서술형 영작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enough 같은 경우 이제 중3 때 많이 배우는데 이거 뭐로 바꿀 수 있어? so로 바꿀 수 있어. 그래서 your body becomes so strong 이런 식으로. 그럼 뭐 할 수 있니? 접속사 됐으면 되죠. That it tolerates these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서 가리키는 it은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your body 가리키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becomes s 붙여야 돼. becomes 그지? 그래서 becomes so strong, so that 구문으로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만약에 시험 문제를 푸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저기가 한글로 써 있는 다음에 이거를 영작해라 했는데 접속사 됐어라라고 하면 so that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저기 문장 영작까지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됐죠? 자, 이제 주제도 좀 간결하게 쓸게요. 주제 제가 맨날 써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주제만 빨리 보면서 내가 이거 복습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전에서 목차 찾듯이 기억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주제 써주는 거거든요. 자, 아이들이 채소를 싫어하는 이유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복습 우선순위 정하실 때 연필로 정하세요. 왜냐면 우선순위가 공부하다 바뀔 수 있거든요. 연필로 쓰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서술형보단 객관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중심 내용 출제랑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한 줄 요약 있죠. 그리고 혹시 순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요 세 개, 그러니까 요 세 개 니네가 했잖아. 그럼 내가 문제를 주잖아. 그러니까 저 세 유형은 무조건 풀고 문제 풀이 점검해서 제발 오답 노트 좀 해. 알겠지? 특히 이 세 개는. 그죠? 그래서 이건 유반이어를 좀 많이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중심 내용 출제됐을 때 여러분들이 모를 법한 단어로 변환돼서 출제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는 유반이어 꼭 기억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됐으면 바로 9쪽으로 넘어올게요. 자, 9쪽도 별로 안 어려워요. 자, 이제 챗 GPT의 시대가 열렸어요. 챗 GPT 참 대단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작업을 그냥 단순 반복 작업을 컴퓨터나 기계가 해줬다면 이젠 얘네가 어느 정도 사고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뭔가 교재를 만들잖아. 그래서 너네 문장 독해 해설서를 만들어야 돼.
하면은 GPT한테 이렇게 던진 거야. 야, 내가 애들한테 교재 만들 건데 애들이 좀 보기 쉽게 해석을 해줘야 돼. 근데 한국어 어순대로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거든. 자, 내가 샘플 줬으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주는 모든 영어 문장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 하니까 그대로 해주더라고. 와, 진짜 지금이 이 정도인데 한 10년 후면 내가 봤을 땐 어, 너네도 교재 만들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아마도 the advent는 출현, 도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 도래한 이 workplace, 직장에서는요, may bode well, 뭐에 좋은 징조가 될 거냐면 emotional intelligence에게는 꽤 좋은 징조가 될 겁니다. 자, 감성지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감성도 지능이라는 얘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힘든 일에 빠졌을 때 토닥토닥 위로해주면서 힘나게 해주는 거, 이것도 인간의 한 능력 중에 하나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머리가 똑똑해서 수학 문제를 잘 푼다고 해서 이제 감성이 있는 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성은 또 다른 지능의 한 분야라고 보는 측면이 많은데, 이제 AI가 지배하는 직장 내에서는 감성 지능이 중요할 거다. 그러니까 인간의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as AI gains momentum, momentum은 이제 추진력. 그러니까 추진력을 AI가 얻어감에 따라 to replaces people in jobs at every level.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왜 무섭냐면요. 옛날에는 예를 들면 특히 이런 거야. 이제 너네가 내후년부터 이제 고3, 아니 그 대학생 되면 알바를 하시잖아. 요즘 알바 구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왜냐면 옛날에 보통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알바가 카페, 뭐 맥도날드, 뭐 서브웨이 이런 데잖아요. 근데 요즘 거기 다 주문을 키오스크가 대체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특히 맥도날드는 주문 받느라 좀 직원들이 많았었는데 직원들을 이제 뒤에 햄버거 만드는 데에서만 배치하면 되는 그런 수준이 됐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데서만 교체가 일어나는데 이제는 중간 사무직도 날아가게 생겼어. 중간 사무직은 어떻게 하냐면 엑셀로 내가 일일이 내가 판단해서 분류해서 데이터 값을 입력하고 그 입력한 숫자들을 계산하는 게 컴퓨터가 있는데 이젠 그딴 것도 아니야. 그냥 나는 그냥 자료만 다 던져줘. 야, 이거 내가 그 전에 한 파일 이거 있거든? 여기에 맞춰서 얘도 이렇게 해놔. 하면 지가 다 해줘요. 그럼 중간 사무직 필요 없죠. 한두 명, 그러니까 10명 필요했던 거 한두 명만 필요하면 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there will be a premium. 프리미엄이 니네가 아는 그 프리미엄이야. 그러니까 보통이 이 정도면 프리미엄은 이거라는 거잖아. 뭔가 다른 것보다 더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뭐 우선권, 특혜 뭐 이런 느낌이 되죠. 그래서 will be a premium placed on people who have high ability in AI. 이 I에 있어서 높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좀 프리미엄이 좀 두어진다, 놓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쟁력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다 대체하고 있는 마당에, 그러니까 부정이죠. 대체하고 있는 마당에 프리미엄이 된다라는 건 그만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한 거겠죠. 프리미엄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인공지능이 도래함에 따라 감성지능을 갖춘 사람이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인공지능이 도래함에 따라 감성지능을 갖춘 사람이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자, 3번. The emotional, 자, 전개라고 하는 거니까 계속 흐름 유지된다는 거죠. Emotional messages people send and respond to while interacting are. 자, 상호작용하는 도중에 전해지는 감정적인 메시지들을 주고받는 게 이러한 포인트에서는 far beyond the ability of AI programs to mimic. AI 프로그램들이 인간을 따라하는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다라는 건 그럼 AI가 이거는 못 따라한다라는 거죠. 자, as we get further into the age of the smart machine, 이런 똑똑한 기계들의 시대로 가면 갈수록 it is likely that sensing and managing, sense는 느끼다죠. 느끼고 관리하는 거예요, 감정을. 그게 remain one type of intelligence that puzzles AI. 퍼즐은 얘들아, 니네가 푸는 그 퍼즐 얘기하는 거예요. 퍼즐이 원래 동사로 쓰면 무슨 뜻이냐면 뭐뭐를 당혹스럽게 하다. 그러니까 미로에 갇혀갖고 출구가 어딘지 혼자 난처해서 이게 퍼즐이야. 알겠지? 그래서 AI를 당혹스럽게 하는 한 분야의 지능이 된다. 그게 뭐? 우리가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아,
AI를 당혹스럽게 한다는 건 그러니까 뭐야? AI가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this means people and jobs involving EI, 그래서 EI를 포함하고 있는 사람과 직업은요, safe, 안전하다라는 거죠. 자,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성지능이라고 할게요. 감성지능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감성지능이 있는 사람은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얘는 아까 1번 지문이랑 다르게 계속 흐름이 유지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인공지능이 도래했을 때 그 감성지능을 가진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뭐다? 기계가 도저히 따라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일 핵심이죠. 인간의 감성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지문의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자, 그래서 6번에 보면 survey, 설문조사로 보강 진술하고 있잖아요. 거의 넷 중에 3명의 경영진은 이 EI를 꼭 가져야 되는 기술로 보고 있다. 그러면 맨날 뭐 사람 면접 볼 때 물어보겠지. 그지? 아니면 감성지능과 관련된 적성고사를 보든가. 그지? 자, 그래서 in the future, 그래서 미래에 있는 직장에서는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as, 언제냐면 automatizing of routine, 루틴은 계속 똑같이 틀에 박혀서 반복되는 걸 루틴이라 그래. 그래서 반복되는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bumps up against. bumps up은 뭐예요? 부딪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 불가능성에 대항한다라는 거예요. Of creating effective AI for activities that require emotional. 자, 여기가 해석을 조심하셔야 돼. 여기 왜냐면 함정 문제 출제할 수 있어요. 여기 해석 제대로 해야 돼. 여기 함정 문제 출제된다. 여기 빈칸 추론으로. 그래서 bumps up against the impossibility. 그래서 뭔가 감정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활동에 효과적인 AI를 만드는 게 가능해 안 해? 아까 따라잡을 수 없다며.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 불가능한 거에 against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gainst도 부정, impossibility도 부정이니까 그러니까 뭐다?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셔야죠. 알겠지? 그래서 요거 조금 6번 문장은요. 해석 꼼꼼하게 하나하나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빈칸 추론 출제가 유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문은 지금 bumps up against라 했잖아. against를 교묘하게 지우는 거야. 그럼 반대가 돼야 되지. 그런 식으로 해서 낚을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결국은 뭐다? 감성지능은 미래의 인간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내용은 정말 쉽죠? 자, 문장 하나씩 볼게요. 10번부터 10쪽이죠. 자, 2번 문장. 아까도 봤듯이 여기서부터 볼게요. Predictions are there will be a premium. 자, predictions are 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as AI, 그러니까 as가 지금 접속사로 쓰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절이 끊긴 거야. 근데 요게 지금 콤마에서 삽입 뭐 절이 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대시 생략됐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측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predictions는 그러니까 예측은 뭐냐면 there will be a premium. 프리미엄이 있을 거래요. 근데 그 프리미엄이 placed 놓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프리미엄을 부연 설명하는 분사구가 수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동사랑 placed 위치가 너무 가까워서 문법 문제를 출제될까 싶긴 한데 어쨌든 요것도 문법성이 좀 많아요.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 출제가 유력하니까 꼭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the emotional messages people send and respond to while interacting are 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while interacting은 그러니까 상호작용하고 있는 동안에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분사의 생략 구문이에요.
그리고 the emotional messages가 주어가 되고요. 이거는 people send 그리고 respond to. 타동사고 respond to 지금 전치사 들어가 있으니까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죠. 왜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으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동사는 누구예요? 얘가 되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수일치 낼 것 같지 않니? 그지? 자, 3번은요. 문법적인 이유로 더럽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3번은 그래서 이거 나 문법 문제 출제가 유력하다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자, 4번. 퍼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다? 타동사예요. 당황하다가 아니라 당황하게 하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동사니까 목적 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게 will remain one type of intelligence. 지금 이거 관계절이잖아요. 그것도 주격 관계 대명사. 그러니까 선행사는 누구예요? 이 one type이 되겠죠. 하나니까 특히 관계절 수의 일치도 조심하시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의 일치가 지금 조금 함정 문제로 교묘하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너네가 방심하면 틀리게 하는 문제로 출제하기 아주 제격이죠. 그래서 문법 문제 중에서도 서술형으로 틀린 거 고쳐라. 아니면 틀린 부분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this means people and jobs involving EI.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involving EI가 앞에 있는 peoples and jobs를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eans는 이것도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to 끊고 그러니까 절이 생겼죠? 절의 주어라고 해서 CS라고 할게요. 그럼 절의 동사가 얘가 되죠. 그러니까 얘도 수일치 조심하셔야겠네. 그지? 그래서 are safe from being taken over. 자, from은 전치사니까 명사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봐봐요. taking over가 아니라 being taken over지. 왜? 기계에 의해서니까 수동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동태, 그러니까 동명사의 수동태 형태 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6번. 이게 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인데, 근데 일단 문법도 중요해, 이거. 잘 봐봐. In a survey, almost 3 out of 4 executives see EI as a must-have skill for the workplace in the future. 자, as라고 했잖아. 자, 이거 as는 접속사죠. 자, 그러면은 절이 여기서 툭 끊기죠. 그러니까 이게 콤마가 없이 연결돼서 이거 그러면은 주어랑 동사 잘 볼 수 있냐? 이거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접속사니까 하나의 절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절의 주어는 tasks가 아니라 as the automation of routine 얘가 주어예요. 알겠죠? 그래서 bumps가 동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수일치도 조심하셔야 돼요. 동명사니까. 그래서 routine tasks bumps up against the impossibility of creating. 자, impossibility하고 이 oven은 동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격이 그러니까 이거 단어도 중요한데 사실 이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만약에 동격 접속사 that으로 바꿀 수도 있죠. that 그 AI니까 AI가 it이죠. it creates 이런 식으로 동격절로 바꿀 수도 있다. 알겠지? 그러니까 오브는 지금 동격으로 쓰여서 불가능함이 뭔지 부연 설명하는 건데 오브 말고 that으로 쓸 수도 있다. 그래서 6번도 저는 엄청 중요한 문장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장 제가 지금 2개 딱 집어드렸잖아. 얘네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 꼭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래서 특히 이거 bumps up against 있지? 요거는 함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against는 뭐뭐에 반하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불가능성에 bumps up 고개를 치켜 세워서 대항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맞선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맞서니까 맞선다가 아니라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여기 그냥 표현 따라서 제가 해드릴게요. 그냥 범퍼할 때 그 범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뭐뭐를 향해서 이렇게 부딪힌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떠한 이 자동화가 결국은 불가능함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함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건 결국 인공지능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함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지문은 요지 애초에 중심 내용으로 출제가 됐었잖아요. 중심 내용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저는 조금 없어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밑에 부분, 그러니까 빈칸, 그 밑에로 함정해서 빈칸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일단은
AI 시대에 인간의 감성 지능이 중요하다. 이렇게 요약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AI 시대에 인간의 감성 지능이 중요하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빈칸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아까도 봤듯이 이건 어법 문제로 제격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나올 수 있다? 어법 가지고 빡세게 하는 문법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일단 요 3개 정도만 보세요. 아시겠죠? 자, 다 된 친구 3번 지문으로 오세요. 3번 지문도 어렵진 않고요. 요거는 사회문화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조금 이해하기 더 쉬우실 수 있는데 일단은 16쪽이 되겠죠. 자, 16쪽 한번 같이 볼게요. 자, research psychologists often work with self-report data. self-report는 자기가 보고한다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서 제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보고 데이터로 종종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근데 그게 구성원 참가자들로 구성되는 self-report래요. 그게 verbal account. account는 설명이라는 뜻이죠. 자, 요 단어는요. 모르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내내 고통받으실 거예요. 진짜 꼭 외우셔야 돼요. 계좌가 아니라 일단 어카운팅 기본적으로 설명이라고 외우세요. 그래서 언어적, 그러니까 구두적 설명, 말로 하는 설명으로 행동을 뭐 할 수 있다? 분석할 수 있는 자료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this is the case whenever questionnaires, questionnaire 설문지예요. So interviews where personality inventories are used to measure variables. variable은 변수란 뜻이죠. 다 단어장에 있으니까 3번 지문은 생소한 좀 단어가 몇 개 있을 거예요. 그거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다?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갖가지의 방법들, 도구들을 활용해서 뭐를 측정한다는 거야? 인간의 행동을 측정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은 사회과학 계열에서 많이 하죠. 특히 이제 경영학에서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이 지문 제가 예전에 경영학과 다닐 때 대학생 때 교수님이 얘기해 줬던 사례야. 그래서 이거 이따 얘기해 줄게. 그래서 1, 2번에 일단 핵심은 뭐다? 심리학자는 언어적 행동의 언어적 설명이 들어있는 자기보고 자료를 활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심리학자는 행동의 언어적 설명이 들어있는 자기보고 자료를 활용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보고 자료야. self-report data. 자, 그래서 이제 쭉 전개해 나가요. 근데 self-report methods can be quite useful. 긍정적 서술이네? 그지? 근데 꽤 유용하다. 그러니까 자주 쓰겠지. 안 유용한데 안 쓰겠죠, 그러면? They take advantage of. 그래서 take advantage of는 뭐뭐를 이용하다. 그래서 the fact, 어떤 사실을 이용하는데요. 뭐냐면, people have a unique opportunity. 사람들은 독특한 기회를 가질 수 있대요. 뭐 하는 기회? 자기 스스로를 하루 종일 관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독특한 기회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니크라고 한 건 당연히 뭐겠어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하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기회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왜 유스풀 하냐면 자기 스스로를 관찰할 수 있으니까요. 3, 4는 그래서 자기 보고 자료는 자신을 계속 관찰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줘서 유용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굳이 독특한이를 썼던 이유가 있는데요. 이따 얘기해 줄게요. 어쩌면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유니크가. 자, 그래서 자기 보고 자료는 자기를 계속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니까 유용할 수 있다는 거죠. 계속 관찰하니까. 자, 반전이 생겼네. 그러면은 유용하지 않다는 거 얘기하려고 한 거지. 얘도 흐름이 뒤집히네요. 자, 3번 지문이 원래 뭐였지? 어법 문제였네. 이거 그럼 딱 봐도 뭐 나올 수 있겠어? 문장삽입. 그지? 문장삽입 출제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1번 문제가 문장삽입이었잖아. 흐름이 뒤집히니까. 자, 6번. 그러나. 근데 자기 보고는 플레이그가 이게 오염시키다라는 뜻이야. 플레이그. 그럼 부정이네. 자, 오염될 수 있다라는 말은 그래서 뭐예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distortion. distortion은 왜곡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니네 여기 봐봐. 단어 하나도 몰랐으면 다 외워야 돼. 단어장 3번은 단어장이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가 오염될 수 있대요. 왜곡 때문에. 그래서 one of the most problematic, 가장 문제가 되는 이런 왜곡의 하나는 결국 social desirability bias라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전문 개념이 나왔네. 사회적으로 바람직함의 편향.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 쪽으로 이렇게 쏠린다는 거야. 그게 is a tendency. 뭐냐면 지금 부연 설명하죠. 계속적용법으로 경향인데요. 사회적으로 조금 동의된, 승인된 대답을 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정리하고 제가 부연 설명해 줄게요. 자, 문제는 그러나죠. 그러나 자기보고 자료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쪽으로 반응하려는 편향, 한쪽으로 쏠린 거, 오늘 이렇게 필기가 이렇게 못생겼지? 원래도 못생겼는데. 편향 때문에, 저기, 왜곡이 발생하여 결과가 부정확하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대학교 1학년 2012년이었어요. 13년에 들었나? 마케팅 원론이라는 수업이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했던 예시야.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서 갑자기 확 그게 떠오르더라고. 그 여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잡지를 출간할지 그러니까 새로 리뉴얼해서 여성 잡지를 만들려고 한 잡지사가 있었대. 그래서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잡지에 어떤 게 실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뭐 여성과 관련된 정책, 그러니까 좀 좋은 거 있지. 그러니까 좀 좋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이런 거. 그래서 뭐 육아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뭔가 좀 헌신할 수 있고 막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가치관들 위주로 여자들이 설문조사했는데 그 잡지가 한 달 만에 폐간됐어요. 망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 전에 잡지는 다 뭐였냐면 음담패설. 그러니까 뭔가 좀 야한 남자 얘기나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막 남편 험담하고 이거 크크크 하면서 웃는 거 있지. 그런 거 위주로 해서 그걸로 이제 구독자 수를 가져가다가 이제 리뉴얼 할 때 여러분들의 니즈를 반영한 진정한 여성 잡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야? 아무도 안 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 또 이런 거야.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교수님이 그랬어. 여기 혹시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올 때 손 안 닦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손 들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들었죠, 당연히. 근데 거기에 솔직히 몇 명은 안 씻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쪽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편향. 왜? 내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지니까 그런 거야. 어쨌든 설문조사가 아무리 익명이라도. 알겠죠? 그런 것 때문에 왜곡이 발생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자,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자, 그리고 더군다나 문법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중심 내용 출제가 유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서브젝트 과목 주제 이러지 말고 피실험자예요. 그래서 이러한 편향에 영향받은 피실험자들이 work overtime 하루 종일 연구했대. Trying to create a favorable impression.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 하려고 골머리를 앓았다? 사람들한테 우호적인 인상을 남기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socially approved가 되죠. 그래서 특히 저기 피실험자들이 뭘 물어봤을 때 민감한 주제를 물어봤을 때, 그죠? 그래서 가령 많은 설문조사 그 응답자들이 뭐라 보고했냐면 그들은 선거에 그러니까 막 특히 20대 투표율 낮잖아요. 전 세계적이에요. 20대가 투표가 낮은 건. 그러니까 근데 투표했다고 거짓말 치거나 아니면 gave to a charity 기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냥 나는 보통 가끔 기부한다라고 한다는 거죠. 사실은 in fact 사실은 뭐래? 결정할 수 있었거든. 그들이 사실은 안 그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아닌데 뭐 한다? 우호적인 인상을 주려고 했다. 그러니까 socially desirable bias랑 저는 favorable impression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말은 뭐예요? 결국 자기 보고 응답자는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 우호적인 인상을 남기는 데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보고 응답자가 결국은 뭐 한다? 손 안 씻는다면 안 씻는다에 체크하면 되는데 어떻게? 에이 그래도 씻는다고 해야지. 더럽잖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자료를 토대로 사회 현상을 분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제 매력적이죠? 그래서 이건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여기까지 필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필기 다 못하신 분은 pause, 일시정지하고 하세요. 자, 오늘 조금 제가 판서가 원래도 잘 못하는데 유난히 좀 잘 안 되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써놓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교정해 드릴게요. 오늘 좀 죄송합니다. 자, 문장 분석 17조. 자, 요것도 봐봐. Research Psychology. 그러니까 이거 원래 문법으로 나왔잖아요. 문법을 잡기는 하겠는데 근데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죠. Research psychologists often work with self-report data made up of participants' verbal accounts라고 돼 있잖아요. 자, 콤마하고 지금 뭐예요?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누가 됩니까? 얘가 되고요. 그래서 얘를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즉 자기 보고 데이터는 made up of 구성되다. 그래서 make up이 구성하다잖아요. make up A of B라고 하면 뭐예요? A를 B로 구성하다. 근데 수동태니까 A가 이제 앞으로 빨려 나가겠지? 그래서 A는 구성된다 B로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수동이니까 목적 없는 거죠. 자, 2번 take advantage of 요거는 이용하다니까 뭐 exploit라든가 여러 유의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의어 잡아드리고요. 그다음에 the fact that 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봤죠? the fact 동격 그 앞지문에서 이번 지문에서 impossibility of 대소 바꿀 수 있다잖아. 이건 동격이니까 접속사예요. 그죠? 요 can be play도 마찬가지로 단어 잡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심 내용이 출제될 거니까 take advantage of라든가 plague 같은 단어들의 유반어를 알고 계셔야 풀 수 있겠지. 그지? 자, 당연히 요거는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어는 is라고 해야지 여기에 낚이시면 안 돼요. 자, 수일치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6번 문제는 조금 문법적으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콤마하고 위치내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계속적 용법은 뭐다?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 선행사는 이거 사회 바람직함의 사회 바람직성 편향이 여기 선행사니까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가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tendency 경향이다. 이러면서 부연 설명하듯이 가면 돼요. 자, subjects who are influenced by this bias work. 자, 요거는 서술형으로도 출제할 수 있어요.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spend 쓰면 돼요. spend. 그럼 이제 확 이해될 거야. 자, 이거 왜 그러냐면 who are influenced by this bias. 그러니까 이거는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서술형 종합점검에 달려 있어. 알겠지? 그래서 주어가 요거고 얘가 동사야. 근데 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spend로 바꿨을 수 있다고 한 이유가 spend 시간 ing 동명사 구문이죠. 요거 ing 동명사예요. 동명사. 그래서 spend랑 다르게 work 쓴 이유는 뭐냐면 work는 계속 끊임없이 노력한다. 고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느낌을 살려주려고 spend보다 work 쓴 거야, 이 사람은. 왜? overtime. 내내라고 했으니까. 알겠지? 요거는 시험 문제, 어법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와? 서술형으로 출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sensitive는 민감한이라는 뜻이죠. 요거는 혼동어의, 즉 sensible이랑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건 역시 제가 다음에 유반이어 단어장에서 다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유반이어 단어장 나중에 확인하실 때 다 뭐만 만들 거냐면 제가 여기서 V 처리한 것만 위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전엔 중구난방으로 다 만들고 막 그랬는데 어차피 니네 그거 외우다가 토해. 그냥 진짜 유반이어는 외울 것만 외우고 있으면 되지 앞으로. 3번 질문. 3번 질문은 뭐예요? 자기 보고 데이터가 사회 바람직성 편향 때문에 왜곡될 수 있다. 자, 자기 보고 데이터가 사회 바람직성 편향 때문에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저는 중심 내용 출제 정말 유력하다라고 보고요. 그 외에는 아까도 봤듯이 순서나 삽입 나올 수 있죠. 그지? 근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요거는 여기 단순 배열 아까 그 스펜드 그 동명사 보면 있죠?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됐죠? 자, 다 되신 분 4번 질문. 일단 벌써 1시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4번 질문까지 하고 시간이 저도 이제 뒤에 수업 준비를 해야 되니까 원래는 제 목표는 5번 문제까지 하는 거였는데 안 되면 다음에 하고요. 일단은 4번까지는 무조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4번은 겁나 쉬워. 이거 택시인데 그러니까 이거 지금 지문도 짧아. 바로 볼게요. 자, before getting licensed to drive a cab in London. 자, 영국에서 지금 영국 수도 런던에서 저기 택시하려면 면허 따야 되거든요. 택시 면허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면허 얻으려면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된대.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그게 심지어 이름도 무섭대. The knowledge. 네. 다 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스트가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도로를 2만 개, 그냥 Greater London이라고 하잖아. 이게 우리나라 치면 수도권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기, 인천을 포함한 서울 포함한 수도권이라 하잖아. 그래서 영어 표현에서 뭐라 하냐면 The Greater Seoul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수도권이에요. 런던을 포함한 그 외 교외 지역까지 2만 개 도를 다 외워야 되고 이게 엄청난 재능인 거죠. fit 재능. That involves an incredible amount. 엄청나게 방대한 암기력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fewer라고 했잖아. 더 찔끔이야. 더 찔끔. 그러니까 50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택시기사 하려고 시험을 보는데 합격률이 50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even after 2년, 3년을 공부하는데도 50%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as it turns out, 근데 영국 택시 되게 비싸거든요. 엄청 비싸요. 그래서 아마 라페스타에서 한 4년 정도 가면 한 3만 원 나오지 싶은데 진짜 비쌉니다. 그래서 as it turns out, 그래서 드러난 게 런던 캐비가 캡 모는 사람, 그러니까 택시 기사예요. 그래서 런던의 택시 기사들의 뇌를 쭉 봤더니 일반 사람이랑 다르대. 택시를 운전하지 않는 사람이랑 기본적으로 다르대요. 뇌가. 그래서 이게 어떤 방식을 반영한대. Herculean memory efforts. 그러니까 암기하는 데 있어서 Herculean 이게 뭐냐면 얘네 헤라클레스 알지? 초인적인 힘으로 막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초인적이냐. 헤라클레스 같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암기 노력이 반영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력이 넘사벽이라는 거지. 자, 1번. 그래서 이거는 근데 요약하는 게 조금 거시기 하긴 한데 영국 택시기사가 되려면 어려운 시험을 봐야 함. 그래서 2, 3번. 방대한 양을 외워야 해서 합격률이 낮다. 그래서 쭉 봤더니 사실은 일반인이랑 좀 다르게 그만큼 엄청나게 많이 외운다는 건데 that has been most frequently associated with spatial memory. 특히 뭐냐면 장소 기억과 관련된 데에서는 the tail of sea horse 그 머릿속에 그 기억과 관련된 히포캠퍼스 해마라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평균 사람들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방대한 양이라 했잖아요. 방대한 양에서도 특히 지금 얘네가 어떻게 얘기한 거냐면 기억을 엄청 많이 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공간 기억이라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특히 공간 기억과 관련된 부분의 해마가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이죠. 해마가 일반인보다 더 크다. 이건 뭐 감동도 없고 교훈도 없고 그냥 끝이야 이게. 그래서 이게 조금 거시기한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잡으실 줄 몰랐네. 이걸 어떻게 내실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문법도 그렇게 막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내용이 이쁜 것도 아니라서 일단은 내용이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요약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문장을 좀 보겠습니다. 백마고가 이번에 교과서가 하나가 나가니까 지금 외부 질문 좀 많이 나가실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지금 시간이 임박했더니 시간 별로 없잖아요. 애초에 니네 학교가 좀 빨리 보니까 벌써 한 달도 안 남았죠. 그래서 한 20질문 좀 안 되게, 어차피 니네가 보통 15에서 한 18? 요 정도밖에 안 하니까 그렇게 보면 솔직히 이번 중간고사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변별력 확보가 수행평가 기말고사에서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물론 아직 10번 지문까지밖에 안 봤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예측이긴 하나, 어쨌든 중간고사가 생각보다 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 실수 안 하도록 문제풀이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지난 학기까지 문제풀이 많이 안 했던 학생이라면 이번에는 문제풀이 좀 욕심 좀 내셔야 되고, 특히 이제 서술형에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워크북에서 여태까지 잘 안 했던 배열 영장 연습 있잖아요. 그거 조금 충실히 하셨으면 좋겠다. 귀찮다고 넘기지 마시고. 알겠죠? 2학년 2학기 마지막 부스팅 찬스예요. 놓치지 말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1번. 인티미데이트도 아까 얘기했던 그 퍼즐이랑 똑같아. 얘도 타동사야. 그래서 인티미데이트는 무섭다가 아니라 뭐뭐를 무섭게 하다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섭게 해야 되잖아. 그치? intimidating은 분사잖아. 분사는 준동사니까 준동사는 뭐 한다? 항상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는 수식을 받는 이름이죠. 이름이 intimidated라고 하면 이름이 지 혼자 무서워한다는 미친 뜻이 되잖아. 알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 분사, 과거 분사냐, 그러니까 능동이냐, 수동이냐 문제는 무조건 주어만 잘 찾으면 돼. 어차피 가해자 입장이냐, 피해자 입장이냐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4번 제가 아까 얘기했죠? Herculean, 엄청난.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유의어 외우셔야겠지. 그래서 유의어는 나중에 제가 잡아드릴 거고요. 자, 요것도 associated. 그래서 spatial memory와 관련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단어 뭐 related라든가 다른 유의어로 조금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아, 이게 다예요. 진짜. 어. 자, 그래서 주제도 잘 봐. 영국 택시기사는 공간 기억의 탁월함을 보인다.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중요한 정보가 공간 기억. 그러니까 뭐 시간을 기억하고 이런 것도 뭐 전반적으로 잘할 수도 있겠지. 근데 특히 택시기사, 그것도 영국에서 빡센 시험 통과한 택시기사들은 다른 사람들이랑 뇌를 좀 비교해 보니까 공간과 관련된 기억에는 거의 와 금방 외운다. 대단한데? 그러니까 이 사람 예를 들면 영국 사람이잖아. 뭐 저기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수도에다가 던져놔도 한 하루면은 다 꿰뚫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영국 택시 기사들은 시험 덕분인지 모르겠으나 좀 공간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때요? 이걸 뭐가 나온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럼 그나마 그 스페이셜 있잖아. 스페이셜? 안 되는데. 스페이셜도 이건 그나마 그러면 중심 내용밖에 안 되겠는데. 스페이셜을 빈칸으로 낼 수는 없잖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일단은 대의만 나온다라고 잡아두시고요. 전 도저히 영감이 안 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제가 드리는 연습 문제들 좀 풀어보시고요. 그러면서 제가 점차 이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 제가 그때 또 추가적으로 인사이트 드릴게요. 일단은 중심 내용밖에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자, 4번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5번도 후딱 볼게요. 자, 5번이 그나마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것 중에 그나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좀 길죠. 자, 차근차근 하나씩 볼까요? 자, species that are found in only one area. 자, 오직 한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종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endemic. endemic이 저 최종까지 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저기에만 있다. 그러니까 토착종이죠. Endemic species and are especially vulnerable. 아까 그 취약한 우리 fragile이라 했잖아. 이거 유의어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거 외우셔야겠죠? 그래서 특히 뭐 하대? 멸종에 취약하대. 뭐가? 토착종이. 거기서만 발견되는 토착종이. 그래서 they exist on islands. 그래서 섬은 왜냐면 외졌잖아. 외딴 섬이니까 왕래가 좀 덜 하겠죠. 육지보다. 그리고 in other unique small areas. 아니면 저 끝에 구석에 처박힌 조그만 구역. 같은 데 있대요. 왜? 멸종에 취약하니까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다른 곳에 있는 뭐 세균이라든가 이런 거에 감염돼서 죽겠지. 그래서 특히 in tropical rainforest, 그래서 열대 우림 지역에서
most species are highly specialized. 그래서 얘네는 특히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겠어? 어떤 지역에 특화돼 있겠죠. 그지? 자, 토착종은 특정 지역에 특화되어서 지역적인 장소에만 서식하는데, 그래서 얘가 인과관계죠. 특정 지역에 특화됐다라는 게 원인이 돼서 결국 뭐하다? 멸종에 취약하다. 결국 얘가 과거가 되죠. 자, 토착종은 특정 지역에 특화되어서 지역적인 장소에서만 서식함. 그래서 멸종에 취약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3, 4번 볼게요. One example is the brilliantly colored golden toad. 토드가 두꺼비야. 그래서 황금 두꺼비라고 할까요? 엄청나게 황금색이 나는 두꺼비가 한 예시가 되는데, 얘네가 한때는 오직 조그만 lush rain, 무성한 우림에서만 발견이 됐는데, 특히 어디? 코스타리카의 산악지대에서 발견됐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접근하기도 어려운 되게 험한 지역이에요. 험지겠죠. 그래서 despite living, 비록 그 한 국가에 잘 보존된 몬테베르데 클라우드 포레스트 리저브는 따로 떼둔 구역, 그러니까 보호구역이에요. 심지어 잘 보호되는 이런 보호구역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른 종이나 다른 인간들의 침투가 없다는 거잖아. 그럼에도 1989년에 이 황금 두꺼비는 결국 멸종, 즉 사멸해 버렸대요. 자, much of the moisture. 근데 그러니까 이유가 궁금할 거 아니야. 이제 이유를 얘기할 거야. 자, much of the moisture that supported its rainforest habitat. 이 우림 지역의 서식 지역을 뒷받침하던 moisture, 대부분의 습기가, 왜냐면 두꺼비는 당연히 양서류니까 수분이 없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산악 지역인데 물이 부족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moisture laden. 이건 가득 품었다는 뜻이야. 수분을 가득 품은 클라우드가 쭉 온다는 거지. 어디서부터? 캐리비안 해변에서 쭉 불어오면서.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국지리 배워보신 분이 말했잖아. 팬현상. 이거 이렇게 산악지역 한 뭐 이쯤에 산다고 치면 산악지대니까 해변에서 이렇게 해풍이 불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타고 이렇게 팬현상 뭔지 알죠? 올라가면서 여기 비 쏟아내리고 내려오면서 다시 고온 건조해서 여기는 더워지고. 우리 그 태백산맥 그 동해에서 그러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비가 막 내리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지? 자, 결국은 자, 한 예시에서 지금 황금 두꺼비가 멸종한 얘기를 하는데 3, 4. 자, 그럼 4번만 좀 대강 요약을 하면 어, 뭐가 좋을까? 이거 그냥 다 묶을게요. 어차피 이게 일일이 하나씩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요약해서 3번부터 7번은 한꺼번에 얘기해 줄게. 핵심만 알면 되니까. 근데 이제 따뜻한 공기가 뭐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결국은 이거 인간 욕하려고 쓴 거야, 이걸.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돼. 그러니까 토착종이 특정 지역에서 특화돼서 서식하기 때문에 멸종에 취약하다는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야. 뭐냐면 이 인간 나쁜 놈의 새끼들아, 이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거든. 그래서 글로벌 클라이밋 체인지에 의해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죠. 근데 그게 이러한 클라우드가 좀 붕 뜨게 해서 결국은 그러니까 절로 안 가나 보지. 그래서 결국은 수분을 다 뺏어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다 말라 버렸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골든 토드는 결국은 기후 변화의 희생양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야. 1번이 아니야. 1번은 결국 이거 얘기하려고, 인간 욕하려고 한 거야. 결국은 얘네가 토착종이 가뜩이나 멸종에 취약한데 뭐 한다? 인간이 일으킨 기후 변화 때문에 서식지의 환경 조건이 급변해서 멸종을 초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쓴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핵심이죠. 그래서 뭐 실제로 황금 두꺼비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묶어버렸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당연히 순서별로 출제됐었는데 당연히 내용이 좋죠. 이건 중심 내용 출제가 저는 가장 유력하다라고 봅니다. 자, species that are found in only one area are called. 자, 이것도 잘 봐. 이거 수일치 조심해야지. area가 아니라 주어가 species니까. 자,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연 설명. 왜냐면 쌤, 사실 species는 단수도 되고 복수도 돼요. 이게 s가 붙었다 무조건 복수 아니거든요. 그냥 단수도 species 쓰는데 왜 여기가 복수 즉 r 돼야 되냐면 여기 써 있잖아. 여거 보고 푸는 거야. 알겠지? r이라 돼 있으니까. 관계절의 동사가 복수니까 당연히 저기도 r이라고 해야 돼요. 나 같으면 그거 교묘하게 꼬아서 낼 것 같긴 해요. 그지? 그리고 and잖아요. and are. 자, 친구 찾아줘야죠. 친구가 동사 1, 동사 2가 됩니다. 알겠죠? 불리고 그리고 are. 특히 vulnerable. 취약하다. 취약하다는 제가 나중에 유반이어 다 잡아 드릴게요. 자, 2번. In tropical rainforests where. 자, 관계절이죠. 선행사는 forests고 관계 부사지. 그러니까 관계 부사는 요거는 이니치로 바꿀 수 있겠네. 그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one example is the brilliant colored golden toad, once found only in a small area of lush rainforest in 어쩌고 저쩌고. 이거 싹 다 뭐예요? 앞에 있는 golden toad 수식하죠? 왜냐면 이거 pp여야지. 그러니까 are found라고 교묘하게 낸다 이거. 왜 그런 줄 알아? 동사가 여기 있으니까.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이러면 이거 무조건 동사 자리 제대로 볼 줄 아니? 물어보는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해서 교묘하게 is found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함정 조심하세요. 자, 4번. 얘는 문법 문제로도 묵직하죠. 문법 출제도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자, despite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저 W 써놨죠? 왜냐면 despite를 although로도 바꿀 수 있을까 싶어서 냈어요. 그래서 although 하면 접속사가 되죠. 그래서 주어는 누가 돼요? 골든 터드가 되죠. it 그리고 lived라고 과거 시제 써야지. 왜? 특정한 시간이 주어져 있잖아. 그지? 아니면 it lived도 되고 아니면 이것도 되네. 과거 완료도 되네요. had lived라고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은 사실 백마고에서는 요즘 그렇게 잘 보이진 않는데 despite를 이제 although로 바꿔서 주어랑 동사 쓸 때 저거 특히 시제랑 수일치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도 자주 나오거든요. 그지? 그래서 요거 유의하시고요. 물론 출제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백마고가 저거를 그렇게 잘 내는 학교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 아까 파운드랑 똑같은 원리죠. 얘가 어디서 불어온다? 캐리비안 해변에서 불어온다. 그래서 동사가 누구니까? 캠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 전치사가 쓰였는데 뒤에 동사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지? 저것도 준동사냐 동사냐 물어보는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콤마하고 분사구문이네요. 자, 그래서 이것도 분사구문 문제, 그러니까 문법도 되지만 영작으로도 분사구문 제대로 영작할 수 있니? 라는 문제를 물어볼 것 같아요. 왜냐면 deprive A of B 단어장에 있는데 A에게 B를 빼앗다라고 쓰이니까 이것까지 활용해서 이거 영작으로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따뜻한 에어가, 그러니까 요즘 준동사니까 의미상의 전 뭐로 적으면 얘로 적으면 되죠. 이 따뜻한 에어가 빼앗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결과론적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분사구문이 뒤쪽에 나오면. 자, 마지막. 골든 토드가 caused appear to 부정사는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라고 하시면 되죠. 첫 희생양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caused largely by global warming. 얘는 그러니까 니네 이게 딱 느낌 오지? 지금 found도 그렇고 앞에 뭐였니? 아이씨. 방금 봤던 블로잉도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 cause도 그렇고 얘네 세 명은 특히 조심해라. 다 별표 쳐놔. 얘네는 문법 서술형 수정하는 거 고치는 걸로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도 climate change가 글로벌 워밍에 의해서 약이 됐고 이것의 첫 희생양이라고 해야죠. 왜? 동사는 이미 여기에 있거든요. 그죠? 얘는 준동사 자리여야겠죠? 자, 그렇게 해서 준동사냐 동사냐 위치 물어보는 문제로
3명이나 후보군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법 문제 출제도 꽤 유력해 보입니다. 자, 마무리하죠. 자, 5번 지문 정리하고 끝낼게요, 오늘 수업. 자, 기후변화 때문에 기후변화로 토착종의 멸종이 야기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토착종의 멸종이 야기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중심 내용도 전 좋다라고 봤죠. 그 빈칸에 요거 victim 있지? 요거 빈칸 추론 나올 것 같거든. victim. 네, 빈칸. 그래서 빈칸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거 한번 체크만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어법으로도 꽤 매력적이죠. 그래서 요 3개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서술형보다는 좀 객관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요 위주로. 자, 높아지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출제상 원래 막, 여기 뭐 나와, 뭐 나오면서 막, 목록화 힘주면 얘기했는데, 그거는 솔직히 의미가 없는 거고, 그냥 다양한 문제를 내가 접하게 그냥 문제를 많이 주면 되니까, 그거는. 그건 그렇게 해결하되, 제가 아까 체크한 거 있죠? 이건 꼭 풀어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제발 여기 문제풀이 최종 점검 여기 좀 활용해.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계속 풀어왔고, 내가 앞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동선도 좀 짜시고요. 그래서 내가 막 문제를 엄청 많이 주잖아. 아니, 그렇게 됐을 때는 너네가 이렇게 선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면서 공부할 수 있겠죠. 왜냐면 너네가 영어만 공부한 게 아니니까요. 그죠? 그래서 단어 좀 충실히 꼭 외워주시고요. 만약에 이번에 단어 시험 마음에 안 드시면 저한테 달라 하세요. 계속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내신 대비는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체계성을 갖고 쭉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든지 피드백이 추가적으로 있다면 얘기하십시오. 여러분들 시험 성적 때문에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꼭 언제든지 피드백은 환영이라는 거 거침없이 얘기하셔도 돼요. 솔직히 어떤 친구는 나한테 와서 쌤 이거 좀 별로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리뉴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신공격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지?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얼른 대충 훑고 그리고 복습 체크하고 어느 정도 내용 파악이 됐으면 빨리 넘어가서 워크북 해야 된다. 알겠지? 워크북 해석 연습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빌드업 해 나가십시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